설명해 주셨겠지만 이제 저는 이제 화재 안정 성능하고요 기술 기준하고 두 가지로 나뉘었잖아요. 이제 그거에 같이 해서 제가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제가 땄던 관리사 이렇게 수첩이에요. 관리사는 수첩이 하나가 나오고요. 알죠? 상장처럼 큰 거. 나라에서 딱 주는 거. 그래서 기술사하고는 다릅니다. 저희는 국가 전문 자격증이라고 해서 또 다른 기술 자격하고 국가 전문 자격하고 틀리니까 저 때는 국민안전처 그죠? 이렇게 해서 돼 있었습니다. 자, 그 간단하게 우리 22년도 지금 23년도에 한번 그죠? 시험 보셨죠? 혹시 23년도에 보셨 분 계실까요? 아, 네. 어떠셨나요? 난이도가 어려우셨나요? 네. 아, 이제 저를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네 그러니까 그때 시험 문제가 이게 수험생을 어떻게 하면 틀리게 떨어뜨릴까 하는 어떻게 보면 관리사 시험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얘를 낚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를 만나셨으니까 그거를 잘 알려드릴게요. 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22년도 기준으로 제가 한번 간단하게 그 스크랩 해왔거든요. 자, 관리사 2차 때 3,600명 정도가 응시를 해가지고 응시는 결시가 600명 정도가 빠졌어요. 빠지고 응시가 2,992명 정도 응시를 하셔서 합격이 172명, 합격률 5.74. 높은 건가요? 합격률이? 그죠? 저 때는 몇 프로였는지 아세요? 3%. 네, 3%대였어요. 그러니까 거의 3에서 5% 정도 이 정도 인원이 합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도 되게 거품이 많죠. 그죠? 공부도 제가 봤을 때는 요 꼭대기에 있는 분들 있죠. 이분들이 누가 먼저 그죠 되냐. 그거 문제라서 그냥 간단하게 편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이고. 자, 그래서 이렇게 다 했죠. 그래서 2021년도 이때도 3.7% 됐죠. 104명. 자, 23회 때 이번에 몇 명 정도 나올까요? 그죠? 한 이 언저리쯤 될 것 같아요. 100명 아래로 내려갈 수 있고, 그죠? 200명이요? 아, 그 문제가 그렇게 쉽지도 않았어요. 예, 그렇죠. 그럼요. 예, 그죠. 성능 기준 같은 거는 누가 예상을 했겠어요? 그죠? 예, 예, 그렇죠. 우리 자체적인 보고서에 보면은 이게 까만 동그라미가 돼 있고, 그죠? 이게 그냥 빈 동그라미가 있잖아요. 얘는 종합이고요. 얘는 작동에 있을 때 보고서에 체크를 하는 난인데 이거를 수험생들은 이거 안 따지고 그냥 항목만 외웠죠. 그죠? 네. 근데 요렇게 이것 따로 한번 써봐라. 네. 그죠. 자, 그래서 그렇게 넘어가고. 네. 자, 그래서 자, 172명 중에 20대 대단하시죠? 네, 20대부터 관리사가 되는 거예요. 60대가 더 많아요. 그죠? 20대 아이 공부 안 합니다. 네. 60대가 19명. 역시 제일 많은데. 여러분들. 그죠? 네. 자, 어떻게 이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경력이. 그죠? 우리 지금 기사 따고 2년에 그죠? 경력이 채워져야 되잖아요. 자, 그렇고 자, 남성, 여성. 자, 절대적으로 많죠? 그죠? 그래서 여성분들도 합격을 하시고요. 저랑 같이 근무했던 관리사분도 여성이 두세 분도 계셨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남성이 거의 다 그러니까 여성 합격자가 그래도 5%네요. 평균 그죠? 우리 최종 합격자 나온 만큼 됐고. 자, 그래서 1차 시험 이렇게 있고 자, 우리 2차 시험이니까 자, 이때부터 18회 3% 그죠? 19회 어휴, 이때가 제일 많이 나왔네. 그죠? 2.8% 아, 3.7% 5.7% 자, 이번에도 이 언저리 뭐 그죠? 뭐 4%뭐 이렇게 나오겠죠. 네. 이제 24회 때 여러분들이 이제 요게 안에 이제 다 들어가실 거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했던 공부 방법이에요. 저는 그러니까 13회 때부터 시작을 했어요.
네, 13회 때부터 시작하다가 이제 최종적으로는 15회 때 이제 최종적으로 합격을 했거든요. 네, 13회, 14회, 15회 이렇게 이제 횟수로는 3년을 한 거죠. 근데 하다 보니까 내가 공부를 잘 하고 있는 건지 모르고 하는 건지 정말 그걸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만의 일단 방법인데 여러분들이 그거를 제가 했던 방법이 좀 맞으면 따라서 해보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다 겪었으니까. 그죠? 자, 우리 첫 번째 등산과도 같은 삼각형 전법을 잊지 마라. 뭐 그렇게 돼 있거든요. 자, 이렇게 돼 있고. 자, 우리 점검 항목이 아니 점검 실무가 자, 이게 첫 번째 제일 큰 게 뭡니까? 우리 공부할 양이 제일 많은 게 일단 NFSC라고 쓰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 있고요. 자, 두 번째 그 다음 또 만만치 않은 놈 우리 법규 있죠. 예, 법규 있고. 자, 세 번째 그다음 또 뭐 있을까요? 예, 자체 점검 항목. 자, 이렇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일단 요거에 TC하고요 PC는 포함시켰습니다. 네, 그죠? 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네? 그 다음에 우리 간단한 계산 문제들도 있을 수 있죠. 그죠?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 우리 점검 방법. 그치? 어떻게 하면 이거를 작동시키냐?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자, 크게 이렇게 그죠? 점검 실무에서는 이 정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삼각형 얘기를 한 게 자, 점검 방법은 삼각형에 저는 한 요 정도 몇 가지 안 됩니다. 그렇게 많진 않아요. 할 만한 게 지금 기출이 안 된 것들도 하고 뭐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 보니까 그렇게 몇 개 안 되는 것 같아요. 양이. 자, 계산 문제는 어때요? 점검 실무에서 많이 나오나요? 그죠? 좀 난이도가 그죠? 하짜리가 많이 나왔어요. 예. 그래서 얘도 기본적인 거라서 삼각형의 크기가 그렇게 별로 안 크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자체 점검 항목은 어때요? 얘도 만만치 않죠. 그죠? 얘 좀 큽니다. 자, 법규. 예. 얘도 엄청 크죠. 그죠? 그다음에 NF 화재 안전 기준은 얘도 엄청 큽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삼각형의 이 크기가 큰 거부터 여러분들은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죠? 예. 그리고 현재 여러분의 여기 이게 산이라고 생각하시면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등산을 이제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 현재 여러분의 위치가 어디에 정도에 있는지 그죠? 선생님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여기 1번, 2번, 3번 1번 쪽에 그죠? 고수분들은 계실까요? 3번 쪽에 나 이 정도는 될 것 같다. 네. 그죠? 겸손하셔서 예, 손이 안 드시는 것 같아요. 네. 여기 안에 올라가셔야 돼요. 그죠? 근데 등산을 나는 천천히 올라갈래. 아니면 나는 지름길로 빠른 코스로 올라갈래. 하시는 분이 분명히 갈리실 거예요. 그래서 이 삼각형의 크기에 맞춰서 공부를 어디다가 투자를 먼저 뭐 해야 되는지. 그죠? 예. 이런 것들은 시험이 다가왔을 때 이런 거는 해버리면 되는 거고요. 계속 까먹고 하는 게 우리 요거예요. 그죠? 요거. 그러니까 이 세 개를 어떻게든 집중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 크기에 맞게. 그죠? 이 세 개가 크니까 이 세 개에 시간 투자를 많이 하시고 얘는 어느 정도 시간이 다가왔을 때. 근데 또 여러분들 또 1차 하시는 분들 계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여기 한 4월쯤 시험 보나요? 예, 4월에 뭐 5월달 본다고 하면 얘도 또 만만치 않은 과목이기 때문에 연말부터 해서 또 준비가 들어가야죠. 근데 얘도 같이 병행을 조금씩은 해주셔야지. 얘 끝나고 6월 5월부터 끝나고 뭐 6월부터 시작할래 그러면 그죠? 안 되죠. 예. 그러니까 얘도 올해 연말부터 시작을 하셔서 얘랑 같이 조금씩 병행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 예. 자, 그러면은 다시 자, 그러면 우리 설계 시공
두 과목 다 보시는 분 계실까요? 예, 두 분, 세 분, 네 분. 왜 이거 안 보실까요? 저는 두 과목 다 봤어요. 왜냐면은 점검이 어려울 때가 있고요. 설계가 쉬울 때가 있어. 그래서 얘는 꽈락만 면하고 어쨌든 60점을 훨씬 넘어서 평균 점수 60점을 넘기자라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항상 요즘에 점검 실무 쪽이 쉬웠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번에 반대였던 또 상황이 일어나니까 출제자들도 아는 거예요. 아, 위험물 기능장을 따면 얘가 면제가 되니까 얘로 다 몰리니까, 그죠? 얘로 시험을 좀 어렵게 내보자.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두 가지를 다 보시는 게 공부하기는 힘들지만 나중에 관리사가 되셔가지고요. 뭐 우리 점검할 때 수원의 양이라는 거나 뭐 펌프 토출량이라던가 각각에 대한 계산 문제를 할 수 있어야 될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설계 시공을 하실 때 또 장점이 또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본인만의 전략을 세우셔가지고 한 과목만 볼래 그러면 한 과목에만 집중 투자하셔가지고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공통적인 게 설계하고 점검이 우리 화재 안전 기준, 그죠? 그 다음에 법규도 나오죠 요즘에. 예, 설계. 자, 요 두 가지만 밖에 없나요? 그 다음에 이제 완벽한 이제 어려운 계산이 이제 들어가죠. 그래서 설계 시공은 요 세 가지. 근데 겹치니까, 그죠? 겹치니까 계산 문제를 얘를 좀 어렵지만 얘를 해놓으면 점검 실무에서 또 간단한 문제를 또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그죠? 장점이 있어요. 근데 얘가 조금만 더 어렵게 꼬아지거나 하면은 손을 댈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그러한 단점은 또 있긴 하지만 이제 여러분 전략대로 마음 먹은 대로 한번 잘 해보시면 저는 추천은 두 가지를 추천을 한번 드렸었는데 생각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요게 이제 등산에 대한 그런 얘기였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바이오리듬 본인만의 바이오리듬을 아실까요? 자, 우리 공부를 하잖아요. 자, 이렇게 이제 시계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 12시, 6시, 3시, 9시. 자, 저 같은 경우는요, 12시에 취침을 합니다. 그래서 6시까지 자요. 그죠? 그럼 이 밥은 이제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깨어있는 시간이 6시부터, 그죠? 또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한 바퀴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가 제일 잘 될 시간이 어느 때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본인이. 저 같은 경우는 오전 아침에 6시에 기상을 하면요. 7시에 씻고 뭐 밥 먹고 이제 그때는 저는 회사를 그만두고 공부를 했었어요. 하다가 그래서 7시에 도서관에 출근을 합니다. 도서관에 출근을 해서 7시부터 8시 이렇게 오전 시간이에요. 전 집중이 제일 잘 돼요. 자, 일어나서 자, 이렇게 지금 저는 이렇게 컨디션이 올라와 가지고 공부가 잘 돼요. 자, 그러면 12시부터 이제 요때 이제 점심을 먹죠. 자, 2시부터 똑같은 이제부터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얘도 5시간이고 얘도 5시간이에요. 자, 공부가 오전에는 잘 됐잖아요. 자, 오후는 어떨까요? 안 되죠. 그죠? 밥 먹고 배부르고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제 뭐 여기서 이제 잠도 자겠죠. 책상에서. 그러다가 다시 이제 저녁 먹고 이제 다시 이제 야간에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공부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요. 그죠? 그럼 이때 야간에 공부 좀 잘 되고요. 오전에 좀 잘 되고요. 오후에는 이거 공부한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선생님 어떻게 잘 되세요? 공부가 오전, 오후, 야간 이렇게 있을 때.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찾으셔야 돼요. 우리 선생님은 어느 때? 이때가 잘 되시고 선생님은 그죠? 혹시 야간 밤에 귀뚜라미 막 울 때 그때가 잘 되신다 하시는 분 계실까요? 그때?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오전에 컨디션이 좋은 집중력 있는 사람하고 야간에 집중력 있는 사람하고 아침에 만나 가지고요. 같이 공부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누가 이득일까요? 그죠? 아침에 하는 사람이 이득이고요. 이 야간에 집중이 잘 되는 사람은 아침에 같이 공부를 하면 이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 그죠? 그래서 본인만의 이 리듬을 찾으셔야 돼.
그죠? 그리고 이거를 얘를 끌어올려야 돼요. 오전, 오후, 다시 야간 이렇게 됐잖아요. 얘를 계속 올려야 돼요. 내 리듬을. 그럼 이 오후에도 시간이 공부가 잘 되게끔 만들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것도 고민 되게 많이 했어요. 12시부터 1시까지 점심시간이잖아요. 밥을 간단하게 먹어요. 그리고 집에서 팬티만 입고요. 그냥 자. 도서관하고 가까웠거든요. 그냥 자요. 그러면 뭐 30분이든 뭐 한 40분이든 잠을 자잖아요. 이렇게 했더니 다시 오후가 이 오전처럼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컨디션이. 올라오네? 그리고 또 6시부터 7시까지 또 밥을 간단하게 먹고요. 또 자요. 그걸 진짜 쪽잠이라고 하죠? 또 자니까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오호, 아침처럼 이렇게 3번을 공부를 할 수가 있네. 근데 이 비는 공간 있잖아요. 이거 떨어지는 공간은 분명히 있잖아요. 집중이 떨어지는 때. 얘를 어떻게 하면 이게 다 올려서 그냥 쭉 갈 수 있을까? DC, 직류처럼. 그죠? 어떻게 하면 쭉 갈 수 있을까? 예. 요거를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 빈 공간을 어떻게 하면 채울 수 있을까? 그리고 저도 12시부터 6시까지 그냥 무조건 자요. 그리고 주말요? 공부 안 해요. 나중에 이제 15회 때쯤 됐을 때는 이제 산에 이제 올라가는 요 정도가 된 거죠. 옛날에 13회 때는 여기서 이제 까불었던 거고, 14회 때도 공부 열심히 했는데요. 너무 어려웠어요. 진짜 어려웠어요. 그때 45명이가 나왔거든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15회 때 어쨌든 제 그 카드에 다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본인만의 바디오 리듬을 좀 찾으셔야 돼. 이해하시죠? 그죠? 원장님이 뭐 올려주시고 뭐 올려주시고 하잖아요. 내가 집중이 잘 될 때 이거를 여기다가 끼워 넣어야 돼요. 그리고 다 암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NFSC 이때 늘 건지 이때 늘 건지 이때 늘 건지, 법규를 이때 할 건지, 이 사이에 1차를 할 건지 스케줄을 짜주셔야 돼요. 제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예. 바이오 리듬을 어떻게든 찾으셔야 돼요. 남들하고 똑같이 하고 한다고 해도 안 됩니다. 예. 그죠? 그래서 요거에다가요, 그 아까 삼각형이잖아요. NFSC라는 삼각형이 있어요. 그럼 얘도 이렇게 가다 보면요, 얘도 리듬이 있어요. 이렇게 이걸 짬뽕 시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이렇게 시험 과목에다가 삼각형하고 이 진동을, 예, 우리가 지금부터 10월 14일부터 시작해서 이제 내년 뭐 10월까지 한다고 하면은 이것도 계획을 세우셔야죠. 장기 계획을. 그죠? 내가 하루에 얼마 몇 개씩 외워야 되고 이게 쭉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안 하면 까먹어요. 그러니까 얘를 똑같이 이렇게 가야 돼요.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이 크기에 맞게 적용을 시켜주셔야 합니다. 그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더 어려운 게 뭡니까? 그죠? 하나만 외워도 뒤돌아서면 까먹고. 그죠? 이것도 제가 또 고민을 또 엄청 많이 했죠, 또. 예.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수업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이게 또 중요할 것 같아서. 자, 이제 암기 카드부터 이제 시작 들어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관리사, 암기할 때 손으로 쓰실까요? 눈으로 암기하실까요? 둘 다? 둘 다? 손으로? 자, 다 틀려요, 사람마다. 그죠? 근데 손으로 쓰면요, 어깨도 아프고요. 예, 너무 힘들어요. 자, 일단 그렇게 남겨놓고, 자, 암기 카드 어떻게 하면 제가 작성한 방법을 보여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갑자기 웬 적금이냐? 이거에 맞춰서 제가 했던 거를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에빙하우스라는 사람이 망각 곡선을 이렇게 한 건데요. 자, 즉시 외웠어요. 자, 우리 수조 기전을 바로 암기를 했습니다. 그때는 100%죠. 그죠? 근데 20분이 지나가면 자, 58%밖에 안 남는데요. 근데 이 사람은 좀 똑똑한 사람인 것 같아. 저는 이랬어요. 여기였어요. 이렇게 내려왔어요. 아씨, 머리가 너무 안 좋은가? 자, 20분이 지나면 이렇게 됐고요. 1시간이 지나면 어쨌든 평균적으로 이렇게 된대요. 그죠? 9시간이 지나고 하루가 지나면 30%. 수조. 수조 솔직히 뭐였지? 점검에 편리한 곳에 설치할 것. 그래. 동결 방지 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좋아. 사가 뭔지 모르겠다. 까먹었네. 이렇게 해서 이제 쭉쭉 계속 까먹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나중에 한 달이 지나면 이 사람 머리 좋은 사람이에요. 21%가 기억이 남는데요. 근데 저희 같은 사람은
그러니까 까먹죠. 이제 끝나죠. 그죠? 우리 재원 설비에서 TAB 쓸 수 있습니까? 그죠? 힘들죠. 자, 이제 우리가 바꿔서 자, 안 되면 이렇게 까먹는 거예요. 그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 근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예습이 중요합니까? 복습이 중요합니까? 예, 예습은 절대 하지 마세요. 복습이 우선입니다. 원장님이 제가 오늘 강의했던 거 원장님이 해서 뭐 올려주시면 복습만 무조건 해주셔야 돼요. 자, 30분이 됐어요. 다시 올라갔어요. 그죠? 그럼 얘도 또 까먹잖아요. 시간 지나면. 자, 1시간이 지났어요. 얘를 다시 암기해요. 다시 올려요. 그 다음에 12시간이 지났어요. 다시 올려요. 다시 올려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게 단기 기억이, 그죠? 장기 기억으로 바뀌잖아요. 이거를 만드셔야 된다. 이거를 삼각형이든 뭐든 거기에다 맞춰서 내가 리듬에 어디다 맞출 것인지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제가 했던 건데요. 전 머리가 나빠가지고 자, 단기에서 장기 교육으로 가야 되잖아요. 자, 첫 번째 하나를 외웠어요. 수조 기전을 외웠어요. 자, 20분에 체크. 다시 암기돼서 100% 올라갔어요. 자, 얘가 20분에 확인했죠? 1번 한번 한 다음에 다시 1시간 후에 다시 암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다시 올라갔죠? 3시간이 지나서 다시 암기. 그죠? 7시간 후에 다시 암기. 요렇게 하루에 몇 번 했는지 아세요? 5번 했어요. 예, 하루에 똑같은 걸. 그렇게 하고 지나고요. 5번째. 자, 이제 7시간이 지나서 이제 완벽하게 좀 암기가 됐어요. 그러면 하루에 한 번씩 그건 봐요. 하루에 한 번씩 공부 시작할 때 내가 어제 외웠던 거 다시 한번 매일매일 월화수목 금토는 놀고 다시 월요일날 얘를 다시 봐요. 그러면 일주일 동안 보자면요, 약 복용하듯이 계속 보시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고 얘를 이제 매일매일 봤잖아요. 그럼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뒤에 얘를 3일 후에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이제 또 3일 간격으로 이렇게 보다가 또 이제 5일 간격으로 보다가 일주일 간격으로 보다가 반복적으로 계속 돌려보는 거예요. 이게 제가 한 풍차 돌리기예요. 네. 요거를 이제 반드시 여러분들은 하셔야 된다는 거죠. 하나 다 암기하고요. 난 됐어. 이제 오늘 이거 안 해도 돼. 내일 볼래. 그럼 아까 어떻게 했어요? 망각곡선. 그죠? 다 까먹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그동안 서울대를 못 간 이유가 이거를 안 해서 그래요. 그죠? 관리사 공부 합격 못한 이유가 이거를 좀 진짜 철저하게 누가 지키냐. 관리사는 그 싸움인 것 같거든요. 네. 자, 첫 번째 제가 했던 방법이에요. 명함만한 사이즈의 카드를 제가 갖고 다녔고요. 그러니까 앞에는 문제, 뒤에는 이렇게 저만의 암기법을 만들었어요. 저는 남이 한 거는 금방 까먹어. 그래서 저는 머리가 나빠가지고 엄청 길죠. 그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나만 이죠. 피의 상선 이렇게만 하잖아요. 근데 중간 중간에 자꾸 까먹는 거예요. 그럼 복원율이 이렇게 했을 때 얼마나 되실까 아는지 아세요? 한 98%, 99% 아니면 100%까지도 이 복원율이 저는 완벽해요. 예, 피기승패 별전, 예초 이준일 작가용, 상예자수 정가용, 선배고 내방. 이거를 시험 문제 나오면요, 그냥 얘를 써요. 그 시험 문제 우리 파본 검사 하잖아요. 그냥 그때 막 써요. 연필 내려놓으세요라고 해도 그냥 써요. 왜냐면 이거를 또 써야 되는 또 시간이 또 저희 때는 하루에 이걸 다 봤어요. 과목을 1차 그러니까 점검 설계를 그 시간 안에 다 줬어요. 두 과목을. 예, 그때 그렇게 해가지고 바빠가지고 이렇게 하면 복원율이 상당하게 올라간다. 대신 이거를 또 암기를 한다는 게 또 스트레스다. 예, 하지만 이 카드를 이렇게 함으로써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할 수 있다. 자, 월요일,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했어요. 이거는요 순순히 이건 설계시공하고 같이 한 건데요. 다 그 앞에는 문제, 뒤에는 다 암기 그 법, 앞에 글자만 저만의 방식으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책 안 갖고 다녔어요. 저 이것만 갖고 다니면서 이렇게 돌려봐요. 예, 돌게 돌려봤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게 다 암기가 됐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빼잖아요. 빼고 고스톱 치듯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씩 깔아요. 깐 다음에 얘 알아? 이쪽. 얘 몰라? 이쪽. 그럼 또 거기서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것만 다시 링에 껴가지고 그것만 다시 외웠거든요. 예. 자, 다 됐어요.
그 앞머리가 다 됐어. 그래서 저는 이거를 또 코팅까지 했어요. 이렇게 A4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잘라서 문제 여기는 이제 완벽한 살을 다 붙인 거죠. 이렇게 해서 3일, 5일 계속 돌려보는 거예요. 예. 한숨 나오죠? 예. 요렇게 하셔야지만, 그러니까 뭐 방법은 왕도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이렇게 하면서 버스든 타든 목욕탕을 가든 뭘 하든 항상 갖고 다녔어요. 대신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놀았어요. 가족들하고. 예.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그래서 직장 다니시는 분도 개수를 늘리지만 마시고 한두 개, 30일이면 그 두 개씩만 하면 한 달에 60개잖아. 그죠? 하나씩만 해도.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누적으로 쌓아 가셔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적금 통장을 그거에 맞춰서 생각을 한 거예요. 많죠? 진짜 제가 진짜 적금을 이렇게 통장을 개설한 겁니다. 자, 이제 핵심입니다. 자, 월요일 1월 달에 10만 원을 적금 통장을 만들었고요. 2월 달에 1월 달 거 만들고, 자, 2월 달에 또 하나 만들고, 3월 달에 1월 달 넣고, 2월 달 넣고, 3월 달 새로 만들고 해서 12월 달에는 내가 부어야 되는 게 그죠? 120만 원을 부어야 돼. 하지만 이게 거꾸로 반대로 되면요. 다 만기예요.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그러면 이제 목돈이 생긴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근데 780만 원이 되거든요. 예. 관리사 되시면 여기 한번 해보세요. 자, 이렇게 하셔가지고, 자, 이게 제가 했던 방법이에요. 풍차 돌리기 암기. 자, 월요일 날 5개 암기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무조건 이것만 해요. 자, 화요일 날, 월요일 날 암기했죠? 다시 반복했고, 다시 5개 늘렸어요. 수요일 날 반복 늘렸어요. 목요일 날 반복 늘렸어요. 금요일 날 늘렸어요. 저는 주말에 논다고 했죠? 예. 그러면 일주일에 몇 개를 암기합니까? 25개예요. 자, 그리고 자, 쭉 가서 이제 다시 월요일 날이 됐어요. 월요일 날 다음 주 월요일 됐는데 이틀 쉬었으니까 얘를 다시 한번 반복 봐야 되겠죠. 그죠? 그다음에 얘도 어쨌든 전 5번이에요, 무조건. 목요일 날도 이렇게 5번, 이제 금요일 날도 이렇게 해서 5번.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만들어요. 자, 월요일 날 새로 늘려요, 또. 자, 화요일 날 얘 새로 늘리죠. 얘 반복하죠. 얘 5번 만들어야죠. 그죠? 얘도 이틀 쉬었죠. 요렇게. 이해 가시나요? 보이시나요? 요렇게 해서 자, 또 수요일 날 새로 늘렸죠. 화요일 날 반복했죠. 월요일 날 것도 반복했죠. 그다음에 이틀 되는 놈을 찾아서 또 얘를 또 해요. 그죠? 목요일 날 똑같고. 자, 금요일 날 반복 이틀 쉬는 애들 하고 이제 3일로 얘를 이제 넘기는 거예요. 하루 더 연장. 자, 그러면은 야, 얘도 몇 개예요? 이번 주만 또 25개죠. 그죠? 그럼 3주 차도 마찬가지겠죠. 25개죠. 4주 차도 25개죠. 몇 개입니까? 100개 암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이걸 개수를 늘리지 마세요. 하나나 2개로 하세요. 그죠? 이 삼각형 크기에 맞게 어디다가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내가 이거를 반복, 아까 세부대화 하면서 지금 날짜까지 제가 이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하시면 암기하실 수 있으세요. 예. 요거를 아무도 몰라. 이거를 적금으로 하는 그 통장 있죠? 그렇게 하셔도 돼요. 돈도 벌고요. 복원율이 얼마나 될까요? 나중에 보면 이틀, 3, 5, 1, 2, 3, 4, 5, 6, 7, 일주일, 나중엔 10일, 그죠? 그렇게 해서 얘를 1월, 그러니까 뭐 4월 1일 날, 10월 1일 날 봤던 거를 계속 보는 거예요. 시험 갈 때까지, 장 갈 때까지. 그러면 단기에서 제가 원하는 장기로 이제 이걸 바꾼 거거든요. 그래서 요것만 좀 지켜주시면은 됩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움직인다. 그죠? 예, 포기하지 않는다. 예. 네, 이렇게 해서 좀 이해 가시나요? 네, 그렇게 본인만의 스타일로 방법을 꼭 만드셔야지 이 3% 안에 들어가는 이 시험을 들어갈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했던 공부 방법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자, 좀 우리 좀 더 해서 소화기구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좀 자신감 생기시나요? 자신감이 생기시라고 제가 이거 열심히 만들었는데. 네, 됐죠. 자, 화재 안전 이제 성능하고요. 이제 기술 기준 이제 시작 들어갈 겁니다. 자, 좀 개요가 조금 있어요. 자, 우리 화재 안전 기준이라고 할게요. 이제 여기 기술 기준 뭐 나와 있지만 화재 안전 기준이 NF 뭐 TC, PC 해서 101부터 시작해 가지고요. 총 몇 개가 될까요? 30. 지금 8개 현재 이렇게 나와 있고요. 지금 2개 창고하고요. 공동주택이 이제 제정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40개가 되겠죠. 예. 그거 빨리 따야 돼요. 자꾸 늘어나. 그죠? 자, 창고 화재 우리 많이 났었죠. 예, 여기서 사람도 죽고. 그러니까 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보강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목표는 이 2개 이렇게 하는 게 목표입니다. 예. 쭉 나오죠. 그러니까 얘네들도 각각의 이 삼각형이 있는 거예요. 많이 나오는 놈이 있고요. 덜 나오는 놈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이제 안 나왔잖아요. 전기저장시설. 그러니까 새로 들어왔잖아요. 그죠? 네. 그다음에 지하구도 얘도 별도로 빠졌잖아요. 좀 강해졌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잘 눈여겨 봐야죠. 자, 국가 화재안전 기준이 나눠졌습니다. 내셔널 파이어 세이프티 코드에서 NFSC에서 이렇게 나눴어요. 자, 성능 기준, 기술 기준 이렇게 2가지로 나뉘었습니다. 아이고. 자, 얘는 자 NFPC 퍼포먼스 있죠? 성능. 예, 한번 볼게요. 제도적 경직성, 전문성 부족을 개선하기 위해 기술 또는 환경이 변해도 반드시 유지될 수 필요가 있는 사항들. 얘네는 성능 시험으로 성능 기준으로 분리를 해서 고시로 운영을 하고 있대요. 그죠? 그래서 행정기관에서 어떻게 우리 이렇게 하겠다 잡아서 알리는 거죠. 자, 그리고 NFTC 테크니컬의 약자, 그래서 T가 들어갔고요. 상세한 규격, 특정한 수치, 시험 방법, 그죠? 얘를 만족하면서 더 디테일하게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보다도 이거를 더 많이 할 수밖에 없죠. 근데 비슷합니다. 다 비슷한데 한 20% 정도만 조금 틀려요. 근데 저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화재안전 성능 시험 이거 기준을 쓰라 그러면 그냥 이거 쓸 것 같아요. 빈칸으로 절대 백지로 내시면 안 됩니다. 관리사 시험은 뭐라도 적으셔야 돼요. 그래서 얘는 예, 상세한 규격, 특정한 수치 이런 것들을 기술적인 사항을 여기에 담고 있다. 얘는 바뀌지 않는 것들. 그래서 얘는 고시고요. 얘는 공고입니다. 예, 그렇게 법으로 그렇게 나눠져 있고요. 자, 그리고 우리 화재안전 보면 여기 코드 번호 여기 이제 101이 코드 번호고요. 이제 이니셜 TCPC 있었죠? 이게 코드명 그렇게 구분한다는 거. 그리고 예전에는 우리 정부가 바뀌기 전에는 이게 달랐는데 그죠? 다시 바뀌었죠. 이렇게 너무 좀 길어졌어요. 보기가 힘들어졌어. 예. 이렇게 있다는 거. 예. 뭐 몇 조, 몇 탕, 몇 호, 몇 목 우리 이랬었잖아요. 뭐 제3조, 제2항 뭐 몇 호에 뭐에 따라서. 근데 이거는 조금 힘들어졌어. 2.1.1 이거 어떻게 읽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211, 2111 이렇게 나와 바뀌었다는 거. 전이 전 더 편한 것 같아요. 자, 소화기구 및 이제 자동차 장치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지우고요. 자, 좀 개념을 좀 잡고 말씀 한번 드릴게요. 자, 우리 건물에 자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뭘까요? 저 초기 소화를 하겠죠. 그죠? 초기 소화를 한답니다. 그럼 초기 소화는 우리가 뭘로 하죠? 예. 그래서 우리 화재 안전 기준 처음에 시작하는 게 이제 소화 기구로 나누죠. 예. 그럼 소화 기구는 우리가 무슨 종류가 있을까요? 세 가지로 나뉜답니다. 자, 소화기죠. 예. 소화기. 그 다음에 일단 우리 자동 확산, 네, 소화기 이렇게 나누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자 간이 소화 용구죠. 예,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뉜답니다. 자, 근데 자 우리 소화기는 다시 뭘로 나뉩니까? 소형 소화기로 나누고 그 다음에 예, 대형 소화기로 나눠요. 예, 이렇게 이제 큰 덩어리를 한번 보시자고요. 자, 그 다음에 자동 확산 소화기 이번에 시험 나왔죠. 23회 점검 실무에 나왔죠. 얘는 여기다 써볼게요. 자, 화기라고 하겠습니다. 자, 세 가지로 어떻게 나누죠? 우리 시험 보신 분들. 자, 일반 화재용, 그죠? 자동 확산 소화기, 일반 화재용. 그럼 얘는 어디다가 넣나요? 보일러실, 그죠? 건조실, 세탁소, 대량 화기 취급소 이런 데다가 이제 우리 점검을 하면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해서 설치를 하게끔 유도를 이제 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일반 화재용이 있고 유료 아니 자, 이렇게 됐고 자, 그 다음에 주방 화재용이 있죠. 네. 얘네는 어디다가 놓습니까?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호텔, 뭐 기숙사, 공장, 업무시설, 의료시설의 어디? 네, 주방. 네, 이런 데다가 이제 얘를 갖다 넣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생겼습니까? 전기, 설비, 용이 생겼어요. 네. 얘는 뭐 배전실, 그래, 이런 데 있죠. 송전실, 변압기실, 뭐 배전반실, 뭐 분전반, 제어반, 이런 데다가 이제 갖다 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게 소화기구에서 자동확산 소화기인데 얘가 이제 세 가지로 나뉘었다는 거. 근데 얘는 시험에 나왔으니까 이제 안 나오겠죠. 그죠? 네. 자, 그러면 우리 화재를 다시 어떻게 우리 소화기구에서 나누고 있나요? A급 화재로 표현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B급 화재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C급 화재로 표현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에 최근 들어온 K급이 이렇게 네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얘는 일반 화재죠. 얘는 유류 화재, 얘는 전기 화재, 얘는 주방 화재. 이렇게 해서 키친의 약자를 따서 K를 썼죠. 예. 자, 그 화재가 나면 요거에 맞는, 그죠? 이렇게 해서 소화기에 뭘로 끌 건지. 근데 얘는 다 수동이네요. 소화기구는. 근데 얘는 어떤가요? 수동인가요? 자동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화재가 나면 소화기구하고 NFS 101이 제목이 뭡니까? 자동 자동 소화 장치 이렇게 나누죠. 얘가 또 왜 나왔냐면요. 옛날에 부산에 건물에서 화재가 4층에서 발생했는데요. 우리가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않는 피트층이 있어요. 거기에서 미화원분들이 밥을 해먹고 하다가 화재가 난 거예요. 근데 그동안 이 피트층에는 소방시설 면제였거든요. 니네 왜 여기다가 아직도 안 했어? 1954년도부터 시작을 해서요. 지금까지 없었어요. 그러면 피트층, 피트 공간에 뭐 그런 공간에 법이 해당이 되면 이제부터 뭐 다 넣어. 아니면 못 들어가게 볼트 조임으로 네 군데를 해서 못 들어가게 막어. 그렇게 법에서 이제 지침을 내렸어요. 그래서 여기 이 공간에
자동 소화 장치가 이제 이 공간에 이제 들어가게끔 이제 법이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소화 기구 및 자동 소화 장치로 이렇게 이름이 변경이 된 겁니다. 자, 그럼 종류가 뭐가 있습니까? 자, 고체, 에어로졸, 예. 그 다음에 가스, 분말, 캐비넷형, 그죠? 네. 그 다음에 주거용, 주방, 자동 소화 장치. 또 얘가 또 나뉘었죠, 그죠? 예, 상업용, 주방, 자동 소화 장치. 이렇게 이제 종류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간이 소화 연구는 우리 아까 넘어갔지만 종류가 뭐가 있습니까? 자, 에어로졸식 예, 있고요. 그 다음에 투척용 예, 소화 용구가 있죠.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소공간용 간이 소화 용구가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얘네는 특이한 게 소화 약제가 들어가 있죠. 그죠? 네, 소화 약제가 들어가 있고요. 소화 약제가 안 들어있는 애는 누가 있습니까? 마른 모래. 그 다음에 팽창, 질석, 팽창, 진주함이 얘네는 소화 약제를 이용한 애의 간이 소화 연구고, 얘네는 소화 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 소화 연구로 이렇게 소화 기구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큰 덩어리로 화재가 나면 A급, B급, C급, K급이 있다. 그 다음에 소화기구가 불을 끄는 건데 소화기, 자동확산 소화기, 간이 소화연구 여기 세 가지로 구분이 된다. 얘는 이렇게 일반 화재용, 주방 화재용, 전기 설비용으로 나뉘었다. 근데 얘는 시험에 나왔고요. 간이 소화연구는 에어로졸식, 투척용, 소공간, 얘네는 소화약제가 들어가더라. 고체, 액체, 기체든 들어가더라. 그리고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거는 마른 모래, 팽창 질석, 팽창 진주함이 있더라. 그리고 자동 소화 장치는 얘는 역시 자동으로 사용을 하는데 고체, 가스, 분말, 캐비넷형, 주거용, 상업용, 주방 자동 소화 장치가 이렇게 화재 안전 기준에 담겨 있더라. 그래서 화재 안전 기술 기준에 보면은 여기서 말하는 게 다 뭐를 얘기합니까? 그죠? 설치 기준. 아, 그러면 얘를 어떻게 암기를 해야 되겠구나. 그럼 여기서 이제 큰 덩어리에서 보는 거죠. 얘 나왔네. 자, 얘 나왔습니까? 우리 기출에? 안 나왔죠. 안 나왔죠. 그럼 얘를 챙겨 가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동 소화 장치 이 종류별로 각각 설치 기준 쓰라는 거. 그죠? 듬성듬성 계속 나오고 있죠. 근데 요즘에 제가 생각했을 때 타점은 이 두 가지입니다. 주거용하고요, 상업용. 그 둘 중에서 누가 더 좋냐라고 얘기를 하면 저는 상업용을 얘기를 하고 싶어요. 왜요? 우리 법에 설치 대상에 보면요. 자, 우리 소화기구 설치 대상이 어떻게 되죠? 자, 첫 번째, 연면적 33제곱미터 이상인 곳. 다만 법에서 노유자, 어린이, 장애인, 노인들이 생활하는 그런 공간 있죠? 노유자 시설의 경우에는 우리가 소화기를 산정을 해서 개수를 만들죠. 산정된 소화기 수량의 2분의 1 이상을 설치할 수 있다. 그죠? 이렇게 돼 있죠. 아, 그래서 연면적 일단 33제곱미터 노유자 시설에는 이게 소화기가 들어가는데 우리가 어떻게든 소화기가 5개, 6개가 나왔다. 그럼 3개 이상은 뭐 다른 용도로 갈 수 있다. 투척용 소화 연구 이런 것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뭐 있습니까? 자, 가스 시설이 있죠. 그 다음에 전기 저장 시설. 예. 그 다음에 문화재, 그죠? 이런 것들에서 설치 대상이 들어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하 구고 들어가 있고요. 네 번째 뭐 있습니까? 자, 터널에 우리 소화 기구의 설치 대상이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죠. 네. 그러면 설치 대상도 중요하겠네요라고 생각하고 가야 되겠죠. 근데 얘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얘가 소화 기구고요. 자, 자동 소화 장치는 어떻게 됩니까? 고가 분 캐 주 상 이렇게 했어요. 화재 고가 가스 고체
에어로졸, 가스 분말, 캐비넷형. 얘네는 어떻게 돼 있나요? 우리 법에 화재 안전 기준에서 정하는 장소. 아, 그러면 이게 나올 수도 있겠네요. 찾아서 써야 돼.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여러분들 정리를 한번 해볼 수 있는 거죠. 뭐 전기 뭐 시설이라던가 뭐 어디 막 이렇게 우리 별 부록에 나와 있잖아요. 별표에 표에 이따가 보실 겁니다. 뭐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 예상 문제가 되는 거고요. 자, 주거용 어디 설치합니까? 주거용. 자, 아파트 등. 이 등은 뭘 말해요?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몇 층? 5층 이상인 곳은 우리가 아파트 등에 여기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또 뭐 들어갑니까? 오피스텔이 들어가죠. 예전에 이게 바뀌었죠. 몇 층이었습니까? 예전에? 자, 30층 이상의 오피스텔 모든 층 이렇게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없어졌어요. 30층이 안 되는 오피스텔이 또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거를 알고 29층까지 줘요. 예. 그래서 이제 오피스텔, 아파트 무조건 다 설치하게끔 돼 있죠. 여러분들 집에 다 웬만하면 집에 있으시죠? 오래되셨나요, 집이? 저희 집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상업용. 자, 대규모 점포에 일반 음식점 있죠? 우리 뭐 홈플러스나 이런 장소들 거기에 들어가겠죠. 이게 법이 이별에 이게 들어왔어요. 대상이 없었어요. 예, 대상이 없었는데 이게 새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법에서 키포인트는 얘입니다. 그죠? 상업용.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요거 주거용, 요거 화재 안전기 설치 기준. 네, 그렇게 돼 있죠. 네. 자, 그렇게 해서 화재 안전 기준 이거를 말씀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조금 쉬었다가 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